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주치의 최창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집안에서 쓸데없는 것들, 버려야 할 것들, 특히 공간관리나 생산성 관점에서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버릴 수 있는 물건들을 소개하고 어떻게 집안을 더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싶은 말의 요점은 최소한의 물건으로 생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왜 물건을 줄여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진정으로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에 놓은 물건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이 어지럽혀져 있어도 많은 물건이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공간은 어디를 가나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경향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치 높은 편차값을 가진 대학 출신이 아닐지라도 논리적 사고가 높은 경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과를 내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삶에서 어디에 힘을 집중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집안에서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고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 깔끔한 삶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안에서 버려야 할 물건 톱 5를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깝다면 달리 활용 방법이나 매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리스트는 당연히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취향과 취미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거 좋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위부터 1위까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버려야 할 것 5위입니다. 5위는 우리 거실에 흔히 놓고 있는 로우 테이블입니다. 집에 로우 테이블을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멋있어 보일까 해서입니다. 하지만 로우 테이블 정말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 4가지입니다. 많이 쓰지 않으면서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또 그 위에 작은 물건이나 어찌 보면 쓰레기가 쌓이게 됩니다. 또 더러워져서 청소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게 돼서 자세가 나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로우 테이블은 정말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경우로 추천하는 행동 계획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로우 테이블을 두면 TV 앞에 두고 커피를 마시면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작이 너무 크고 피곤해집니다. 차라리 이동이 가능한 사이드 테이블을 쓰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로우 테이블을 없애면 공간이 확 넓어지고 청소하기도 쉬워집니다. 로우 테이블에서 공부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은 그만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4위입니다. 4위는 책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책을 왜 버려야 하냐,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책들은 다시는 읽지 않게 됩니다. 또 그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책은 필수적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을 구입하고 한 번 읽든지 아니면 그마저도 읽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흥미로워 보이거나 나중에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놓았지만 결국 책장에만 방치되게 됩니다. 둘째, 책장은 먼지가 쌓이기 쉽습니다. 먼지가 쌓이게 되면 청소가 귀찮아지고 필요한 물건들이 함께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중요합니다. 정보는 나날이 점점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인 내용이나 기술 서적의 경우 최신 정보가 인터넷에 더 빠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따라서 책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정보를 바로 찾아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다시 읽을 것 같지 않거나 이미 내용이 옛날 거, 구식이 되어버린 책은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서 요즘은 도서관이나 전자책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책을 소유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다음 3위입니다. 3위는 큰 소파입니다. 집에 큰 소파가 있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특히 혼자 살거나 좁은 공간에 커다란 소파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소파를 버려야 되는 이유 말씀드립니다. 첫째, 큰 소파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설명의 필요성은 없을 듯 싶습니다. 둘째, 유지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오래 사용하면 쉽게 더러워지거나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 또 중요합니다. 소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음식을 취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파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소파를 제거하시고요. 필요한 만큼의 크기로 바꾸거나 다른 형태의 가구를 고려하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위는 오래된 전자제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옛날식, 구식 가전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텔레비전, 사용하지 않는 DVD 플레이어, 그리고 옛날 구형 버전의 컴퓨터 등입니다. 오래된 전자제품을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런 제품들은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요즘은 한 가지 기기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다기능의 상품이 많기 때문에 예전 기기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제품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고장나거나 수리 비용이 오히려 더 많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신제품들은 더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된 전자제품을 처분하고 새로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1위입니다. 우리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을 보면 대부분 언젠가 쓸지도 몰라 라고 하는 생각에 계속 보관하게 되지만 사실상 다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래된 옷, 또 기념품,
사용하지 않는 주방 도구 등은 이런 물건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마찬가지로 이런 물건들은 우리의 공간을 차지할 뿐 정신적으로 오히려 부담을 줍니다. 쓸모없는 물건들이 쌓여 있을수록 정리정돈하기가 어렵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질 않습니다. 자, 둘째, 실제로 이런 물건들을 다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아까워서 또는 어떤 그 감정적인 이유로 버리지를 못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과감하게 정리하게 되면 그 공간을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추억을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추억을 소중히 하는 것과 물건을 계속 보관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집에서 버려야 될 것 탑 5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정 필요하지 않은 것은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버려야 합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